안녕하세요. 대치동 S&T 어학원의 정쌤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가지고 16기 아이들에게 우리가 첫 시간에서 무슨 얘기를 하면 1회차 안 보신 분들은 꼭 보셨으면 좋겠고요. 1회차에서는 우리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왜 우리가 좋은 고등학교를 가야 하는가. 그래서 제가 외대부고하고 한화고 예를 듣기도 했고 또 선배들의 사례들을 좀 들어준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단순히 대학을 가기 위해서 우리가 외대부고나 한화고를 가야 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를 가야만이 뭐가 된다고요? 혼공이라는 건 무조건 혼자 공부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친구와 그룹 스터디를 통해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해가는 과정. 이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한 것들을 제대로 훈련할 수 있는 학교가 명문이고 그런 학교를 여러분들이 가서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를 준비하는 게 중학교 과정이다. 그런 맥락에서 대원 국제 중에 상당히 명문이라고 얘기를 해드렸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16기 학생들에게 제가 얘기를 했죠. 16기 학생들에게 전반적으로 학교 분위기, 그렇죠. 어떠한 자세로 국제중을 준비를 해야 되는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대형 국제중이 왜 명문인가. 그 얘기를 해줬죠. 선배들로부터 공부 노하우가 정말 꺼리낌이 없이 고스란히 그대로 학생들에게 전달되는 상당히 열려있는 학교고 매우 평범한 학생들이 들어와서 3년간의 커리큘럼을 잘 이수하게 되면 상당히 경쟁력 있는 좋은 학교, 혼공이 가능한 학교에 진학하게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뭐가 된다고요? 굉장히 뛰어난 그러한 학생으로서의 잠재력을 폭발시켜 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훌륭한 학교라는 얘기를 해줬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같이 2회차, 오늘 2회차가 되겠죠. 오늘은 2회차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대원국제중학교의 시험 출제 원칙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대원국제중학교의 시험 출제 원칙에는 과연 뭐가 있느냐. 우선은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어떻게 출제가 된다, 이런 유형이 나온다, 이걸 먼저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이제 다음에 기회가 되면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건 워낙 선생님 4분, 대원국제중 선생님이 4분이 계시거든요. 원어민 1분에 한국인 선생님 3분들. 그리고 이 선생님들의 4분의 역할이 딱 나눠져 있고 출제 경향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게 나쁜 점이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노하우예요.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바뀌셔도 그 원칙은 계속 지켜주고 있거든요. 저는 이게 되게 명문 중학교의 굉장히 중요한 자질이라고 봐요. 선생님이 바뀌면 대개는 어떻게 됩니까? 그 전까지 그 선생님이 쌓아놓은 노하우들이 대기는 싹 없어지거든요. 그 선생님이 다른 학교로 가시면 그게 없어지는데 대원 국제중 같은 경우에는 그 선생님이 옮기시더라도 그 선생님들을 새로 오신 선생님들이 그 학교의 원칙에 따라서 상당히 체계적이고 역할을 분담하셔서 출제하는 것이 저는 그게 굉장한 다른 학교의 차별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제중만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 그리고 그 원칙대로 가기 때문에 아이들이 예측 가능하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대형 국제중 문제가 1학년 때는 다 영어로만 출제되기 때문에 만만치가 않거든요. 굉장히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1년, 2년 이렇게 노력을 하면서 그 어려운 국제중 영어 문제를 극복하고 나중에는 할만하다. 쉬워. 이런 말이 나오기까지에는 가장 중요한 그 저변, 기초에는 뭐가 있냐면 국제중 학교에서 대형 국제중이 고수하고 있는 그 출제 원칙이라는 것들이 선생님들의 상관없이 계속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 저는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우선은 이제 그런 거 가서 선생님별로 어떻게 출제가 되느냐, 이건 좀 상당히 선생님 노하우 7기부터 아마 제가 15기까지 가르쳤다고 지난주에 얘기를 했는데 지금 만 9년째인데 정말 제가 힘들게 얻게 된 정보인데 그건 나중에 이제 설명회 때 제가 좀 다시 얘기하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그런 얘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대원 국제 중에 영어 출제 원칙에 과연 뭐가 있느냐. 우선 여러분들이 이걸 할 때 꼭 알아야 되는 거 뭐 첫 번째 7+2라는 걸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대원 국제 중 오고 싶은 16개 학생들 뭘 기억한다고요? 7+2. 알았지? 이게 뭐냐면 한 선생님이 출제하는 문항수예요. 그렇지? 한 선생님이 출제하는 문항수 7+2. 총 9개가 아니고요. 7문항당 4선생님이라고 그랬죠. 28문제. 거기다가 국정교과서 2문제. 그래서 원서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원서 정말 좋은 걸 많이 선택하시거든요. 특히 대원국제중에서 선택했던 롱맨 같은 책은 그 민사고, 그렇죠. 한화고 같은 곳에서 또 고등학교 때 채택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형 국제중에 오는 학생들은 학교 원서를 좀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내용이 그대로 그 책을 고등학교 우리나라 명문 고등학교에서 그대로 1학년, 2학년 때 영어 원서 교재로 채택할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점을 좀 생각하시고 공부를 해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조금 더 적극적이고 단순히 이게 중학교다 이런 것보다는 토플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니다, 뭐 내신 정도야 이런 것보다는 충분히 내가 중학교 때 배운 교재가 고등학교에서 그대로 채택될 수 있다면 굉장히 다른 학생보다 유리한 장점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 그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우선 7+2 그래서 원서가 총 항상 2개 단원의 시험이 봅니다. 2개 단원 유닛 1, 유닛 2 예를 들어서 중간고사 기말고3 유닛 3, 유닛 4 이렇게 구성이 되고 유닛 1당 한 개당 또 그 안에 지문들이 원서 장문의 지문들이 2개가 들어가요. 그래서 1단원이면 1-1 두 번째 지문이면 1-2 이런 식으로 한 단원당 2개의 지문이 들어가고 대개 이제 국제중에서는 2개 단원이 한 시험에 묶이게 됩니다. 중간고사, 기말고사 2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래서 1년에 총 8개 유닛을 다루게 되고 그 안에 2개씩 있으니까 총 16개 유닛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보면 일반 중학교보다는 굉장히 영어가 좀 깊이 있게 들어가고 상당히 전문적인 얘기도 많이 진행된다는 것이 대형 국제 중에 상당히 좋은 점인 것 같습니다. 이게 우선은 큰 틀이고요. 그 다음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원서에서 4개 지문이 나온다고 그랬죠. 그 4개 지문을 선생님 4분이서 원어민 선분 한 분과 나머지 한국인 선생님들이 들어가서 수업은 다 영어로 진행해 주시고요. 그 아까 뭐라고 그랬죠? 선생님 7+2라고 그랬죠? 그래서 한 선생님당 4개 단원을 한 선생님당 7문항씩 그래서 원서에서 대략 항상 똑같은 건 아니에요. 28개 정도가 나오고 국정교과서 우리가 이제 일반 중학교에서 배우는 국정교과서가 있는데 그게 이제 되게 뭐 1단원, 2단원 3단원, 4단원 이렇게 2개 단원씩 많이 보는데 그 내용이 워낙 쉽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제 2문항이 나옵니다. 그래서 대략은 30문항을 원칙으로 출제가 됩니다. 항상 그런 건 아니고요. 선생님들에 따라서 조금 한두 문제 적어지도 하고 많아지기도 하고 이렇게 조정이 될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두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미리 알아두시면 좋겠죠. 그래서 총 30개 문항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 문항을 조금 쉽게 하실 때는 범위가 예를 들어 많아진다. 1학기 반배치고사 때는 단원이 되게 많아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1학기 반배치고사 때는 총 8개 단원 중에 4개 단원, 책 반절이죠. 4개 단원을 못 가서 시험에 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자세하게 문제를 내버리면 너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학교가 좀 배려를 해주셔서 그때는 문항수를 좀 줄여서 크게 내용일치 중심으로 크게 거시적으로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면 충분히 풀 수 있도록 아이들의 학습 부담을 좀 줄여주는 거죠. 그런 식으로 출제가 될 수도 있고 하지만 본격적으로 1학년 2학기 때부터는 아니면 2학년 들어가서부터는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 그 원칙 7+2인데 원서 4개 단원 거기다 7문항이니까 28개 거기다 국정교과서 2개 30문항이고 주관식은 원서 한 단원당 하나씩 출제가 돼요. 그래서 총 4개가 출제가 되는데 그 중에 한 문제는 무슨 문제가 나오냐면 이제 거기에 관련된 그래서 너의 생각을 한번 써봐라 이런 문제가 나오니까 좀 크리티컬 띵킹이라고 하죠. 우리가 생각하면서 글을 읽는 것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다. 그것도 좀 생각하시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인 선생님 3분, 그 다음에 원어민 선생님 1분. 이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드렸는데 이 네 선생님이 아주 개성이 아주 분명하세요. 그리고 역할들이 딱 나눠져 있고 원어민 선생님 같은 경우는 거의 문법 문제는 출제하지 않으시죠. 근데 그 중에는 이제 한국에 계시면서 가끔 이제 수능 같은 것도 보시는 선생님들이 계시나 봐요. 되게 훌륭하신 선생님이죠. 그래서 완전히 문법 문제는 아닌데 이게 빈칸 추론 문제를 문법과 결부시켜 주시는 원어민 선생님은 계셨다. 저는 그런 거 보고 이제 저는 한 번도 뵌 적은 없지만 이 선생님이 정말 아이들의 출제에 대해서 진심이시구나, 관심 있으시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상당히 뿌듯하고 감사한 마음만 가지게 되거든요. 그런 선생님들이 좀 많이 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겠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들이 좀 이렇게 4분 중에서 한 2분 정도는 약간 수능 형식으로 문제를 내주시죠. 대개 이 2분 선생님들이 이제 변별력이 가지게 돼요. 어법 문제라든지 문장 배열이라든지. 그다음 나머지 2분 선생님은 이제 영영사전, 어휘, 동의어, 반의어, 그 다음에 내용일지, 추론 문제 주로 내시게 된다. 구체적으로 다음에 기회가 되면 선생님이 어떻게 출제하는지도 좀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건 이제 다음 시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이제 생각이 들어오죠. 그러면 대원 국제중은 출제하는 원칙이 딱 정해져 있는 그렇게 상당히 역사성과 그다음에 명문으로서의 자질을 갖추고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은 기출 문제를 분석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구나. 그 대원 국제중 기출 문제는 학교에 올라와 있습니다. 언제든지 여러분 관람이 가능하고요. 여러분 알아야 될 건 뭐냐면 대원 국제중 문제를 선생님들이 그렇게 당당하게 올려줄 수 있다는 건 뭐냐면 문제를 절대 그런 식으로 내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하지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대원 국제중의 노하우, 출제 노하우, 원칙을 여러분들이 조금 더 생각하시면서 기출 문제를 꼭 분석해 보시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정재일 선생님의 장점이 뭐냐 감히 말하건대 제 가장 큰 장점. 정재일 선생님의 장점은 선생님은 기출 문제들 나오면 그걸 얻을 수 있는 선에서 학생들이 이제 나눠주게 되면 제가 다 직접 풀어봅니다. 직접 풀어보고 문항 분석을 매년 한다라는 거. 그래서 나중에 제가 설명회 때 그 문항 분석한 것도 보여드릴 수도 있을 텐데 그 선생님들의 문항 분석을 하나하나 이렇게 보면서 저는 국제중 선생님을 한 번도 뵌 적도 없지만 그 선생님들하고 무한한 대화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런 걸 강조하시고 중요시 여기는구나. 그래서 오롯이 그것들을 학생들에게 잘 전달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고 저는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떠넣어 이렇게 먹여주는 개념이 아니고요. 지금 국제중에 지금 들어오는 아이들이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뽑기로 뽑다 보니까 이게 완전히 로또라는 개념을 한번 넣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나쁜 뜻은 아니고 기대를 하지 않고 넣어봤는데 의외로 되는 애들이 굉장히 비율이 많아요. 그럼 그 아이들이 이미 국제중이나 명문학교를 와야 되는데 내가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포기를 해야 되느냐 이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국제중에서 요구하는 이 정도 높은 수준 근데 아직 생각을 못해가지고 합격될 거라고 생각을 못해서 정상적인 평범한 초등학교를 보냈던 아이 사이에 존재하는 이만큼의 갭 이 갭을 메꿔주는 역할이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국제중을 가르치면서 굉장한 자부심이 있어요. 왜냐하면 1학년 때는 모르는 게 너무나 많아요. 문제조차도 못 읽습니다. 이게 뭘 요구하냐. 왜냐면 영어로 나오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한테 문제를 푼다? 만만치가 않습니다. 반배치고사 이제 들어올 때 장학고사, 반배치고사 이렇게 보게 돼 장학고사 보게 되는데 장학고사 평균이 생각보다 높지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정말 경악을 하실 거예요. 근데 제가 말은 안 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괜히 그렇게 공포를 심어줘서 뭔가 나를 이끌기 위한 거 저는 그런 거 원치 않습니다. 저는 어머니들이 국제중에 관련된 학교를 많이 이렇게 다니시고 학원도 다니시고 학교도 다니시고 다양한 정보를 얻으셔서 경험해 보셔도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나서 어머니들이 직접 최종적으로 결정해 줄 때까지 언제든지 기다려 줄 테니까 다양한 선택을 해보시고 단 그쪽에서 정말 진정성 있지 않고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저한테 오시면 되는 거니까요. 절대 그런 측면에서 내가 공포를 심어주고 국제중에 대한 뭔가 막 공포? 그래서 꼭 내 수업을 들어야 될 것처럼 유도한다. 절대 그런 건 아니니까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출제 원칙, 그 네 분 선생님들의 원칙, 그리고 각각의 문제들, 그리고 정재 선생님의 가장 큰 장점은 기출 문제를 항상 풀어봐서 선생님들의 약간씩 변화는 있거든요. 그런 출제 경향을 잘 알고 있다라는 거 그걸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그렇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렇죠. 대원 국제중에 문제 출제 원칙은 뭐냐. 네 선생님이 출제한다. 그리고 굉장히 골고루 영역을 맡으셔가지고 나눠주는 출제를 하는데 이 전통이 선생님들이 다른 학교로 옮기셔도 계속 유지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대원 국제중은 명문이다. 이게 중요한 노하우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무슨 생각도 드냐면 떠나시면서 선생님들이 그 노하우를 아니면 뒤에 오신 선생님들한테 그걸 잘 전달해 주시는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정말 와 닿습니다. 그래서 국제중 선생님들에 대해서 늘 존경하는 마음이 들게 되거든요. 참 성의가 있으시구나. 학생들에 대해서 굉장히 원칙을 지키시려고 하고 선생님들의 노하우를 그대로 고스란히 그렇죠. 제가 가르쳤던 건 7기밖에 안 되지만 1기 때부터 올렸던 그런 전통들이 꾸준히 국제중이라는 그런 매개체, 명문 매개체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전달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계속 느끼게 돼서 상당히 뿌듯한 문제로만 출제됩니다. 그다음에 4개 단원이 출제된다고 그랬고 거기에서 7문항씩 28문항, 국정교과서 2문제 30문항이 출제가 되고 다 영어로만 출제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1학년 때는 문항 자체가 해석이 안 돼서 뭘 물어보는지를 몰라서 못 푸는 아이도 상당히 있다. 하지만 이 아이들이
조금만 노력을 하고 가면은 2학년 3학년 가면 그런 문제 출발점이 좀 높았지만 그걸 따라잡게 돼서 영어에 대한 상당히 심도 있는 그런 통찰력과 관점을 가지게 된다. 이게 대운 국제 중에 굉장한 장점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특히 1학년 때는 이제 내용일치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추론하는 문제죠. 되게 여기에는 동의어와 반의어가 많이 쓰이죠. 같은 문장을 동의어를 써서 패러프레이징을 하는데 재진술을 해준다. 이 패러프레이징이 정말 중요한데 그게 같은 맥락에서 쓰여지면 동의어를 써서 그게 뭐가 됩니까? 내용일치 맞는 문장이 되는 거죠. 같은 맥락의 문제니까 동그라미가 되는 거, 동그라미가 되는 거고 그걸 살짝 관점을 달리하거나 반대되는 단어를 쓰거나 좀 어려운 단어로 잘못 고치게 되면 그게 틀린 문장이 되기 때문에 특히 대형 국제중 학생들은 제발 어휘 쪽에 많이 신경을 좀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좀 나중에 이따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16기 학생들이 대형 국제중이 오기 전에 꼭 좀 봐야 될 어휘책이 있어요. 들어와서도 선배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데 워드마스터 수능 2000이라는 책이 지금 국제중 1학년 교재거든요. 그렇죠? 이 책 정말 좋습니다. 이 책도 보면 대형 국제중 선생님들이 참 많이 고심을 해서 내셨구나. 이 책을 선정하셨구나. 이런 느낌이 들어요. 처음에는 조금 쉽습니다. 근데 이게 한 데이 총 40일까지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50개 단어씩 해서 총 2000개 단어인데 갈수록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대형 국제 중에서는 어휘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문장을 집어넣고 거기 안에 단어가 어떤 단어가 들어와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문맥에서 추론하면서 단어 뜻도 알고 추론하면서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는데 1학년 때는 어휘책은 워드마스터 수능 2000, 2학년 때는 하이퍼 2000이라는 책을 쓰고 있습니다. 하이퍼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대개 이제 수능 2000은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근데 3학년 출제 단어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 하이퍼 2000은 거의 고2, 고3 정도 수준입니다. 그 두 개 단어만 하더라도 단어장이 거의 한 4000개 정도가 되기 때문에 거기 표제어까지 더하면 더 많아지겠죠. 만약에 16기 학생들 중에서 대형 국제중을 왔을 때 걱정이 된다. 그리고 내가 뭔가를 좀 준비하고 싶다. 그러면 우선 1차적으로는 문법이나 이런 것보다는 제 1차로 저는 워드마스터, 수능 2000과 하이퍼 2000을 좀 보고 오면 되는데 양이 많아서 만만치가 않아요. 욕심 너무 내지 마시고 수능 2000만이라도 좀 꼼꼼하게 한 80% 이상만 단어를 다 암기하고 오시면 국제중 적용하는데 굉장히 좋을 것 같다. 그 다음에 국제중 출제 원칙은 예전에는 한 7기, 8기, 9기 이때는 어법 문제가 6문항까지도 나왔습니다. 총 30문항 중에서. 근데 요즘은 어법 문제가 3문제 내지 4문제밖에는 나오지가 않아요. 대개는 이제 내용일치 중심으로 많이 나오는데 이 어법 문제는 우선은 적으면 아이들은 좋죠. 어법 문제가 적고 그 다음에 단어 배열하거나 영작하는 게 적으면 아이들이 학습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저는 그 원칙을 이해를 합니다. 되게 좋은 방식이긴 한데 여러분들이 이제 진학하게 될 고등학교에서는 하나고 정도를 빼놓고는 문법 문제가 어마무시하게 나옵니다. 예전에는 외대부고에서도 문법 문제를 출제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최근에는 외대부고조차도 문법 문제를 출제합니다. 문법 문제, 어법 문제를 출제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변별력이죠. 그러니까 뭔가 굉장히 뛰어난 집단의 아이들이 왔을 때 단순한 독해 문제만으로는 이게 변별력을 두기가 힘들어요. 석차를 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어쩔 수 없이 어법을 많이 출제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가장 많이 어법으로 출제되는 유형이 뭐냐면 어법상 틀린 것이 모두 몇 개냐 이런 문제가 출제될 수 있거든요. 5개, 6개, 7개, 8개 많게는 두 자릿수가 나오기도 하면 11개, 12개, 13개 그렇죠. 외대부고 같은 경우는 내용이 굉장히 길어요. 지문 자체가 엄청 길기 때문에 충분히 10개 이상도 밑줄 쳐놓고 고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형 국제 중에서는 어법이 3개 내지 4개밖에 나오진 않지만 사실 그게 또 킬러 문제가 되긴 하거든요. 요즘 이제 킬러 문제란 말을 쓰지 말라라고 많이 하는데 그게 이제 변별력 있는 문제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약간의 변별력은 필요하죠. 그렇죠. 왜냐하면 공부 하나와 하지 않은 아이를 구별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그런 문제가 없다 그러면 뭐가 되냐면 전혀 공부 안 하고 요액으로 대충 봐도 맞아 이렇게 되면 공부하는 아이들의 상대적 박탈감 뭔가 공부를 통해서 성취감이 있어야 앞으로 계속 공부할 수 있게 되는데 그런 점을 할 수 없다는 면은 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약간 균형적으로 이쪽 견해와 이쪽 견해를 좀 같이 보셔서 접근하시면 되게 정해져 있다. 그 다음에 대형 국제 중에서 어법 문제는 아까 3개에서 4개가 나온다고 그랬는데요. 나오는 유형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국제 중은 굉장히 그 원칙
그 선생님이 와서 그 선생님이 좋아하는 유형을 완전히 막 강조해서 막 집중적으로 내고 기존에 있는 문제를 완전히 확 바꾸거나 이러지 않아요. 저는 그게 대단하다고 봅니다. 선생님들이 아마 출제하고 싶은 문제 유형이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학계의 원칙을 따라주고 그걸 노하우라는 이름으로 같이 동참을 해주신다는 것. 그건 굉장한 열린 마음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국제중 선생님들이 참 존경하는 마음을 늘 가지고 있는데,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국제중은 딱 나오는 유형이 한 대여섯 개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유형들을 여러분들이 16개 학생들이라면 조금 더 만약에 내가 어휘를 먼저 하고 제가 얘기했죠. 수능 2000 모두만 수능 2000 물론 내년에 책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에 책이 바뀐다 할지라도 수능 2000은 굉장히 좋은 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하고 암기해 올 만한 가치가 있다. 어휘. 근데 만약에 어휘를 하고 내가 조금 여유가 있다. 대개는 어머니가 마음이 급하시니까 더 시키시려고 할 텐데 그렇게 된다 그러면 문법 문제. 그렇지? 문법 문제 중에서 무조건 다 하진 마시고 국제 중에서 잘 출제되는 유형들을 생각을 하셔서 그런 것들을 좀 공부를 해오시면 좋을 것 같다. 그건 제가 국제 중에서 잘 출제되는 어법 문제라 그래서 자세하게는 얘기를 못 드려요. 알겠지? 못 드리지만 대충은 힌트를 줄 수 있게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그 단원을 콕 찍어서 공부하지 마시고 이런 단원에서 이게 중요하다. 제가 그건 꼭 알려드릴 테니까 그 부분을 정확하게 좀 알고 국제중에 진학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 이런 얘기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거의 끝났고요.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선은 1회차에서 무슨 얘기를 했죠? 왜 좋은 고등학교에 진학해야 되는가? 홍콩의 중요성, 그리고 같이 공부할 친구의 중요성. 그 다음에 또 뭘 얘기했죠? 왜 대원국제중이 명문인가? 그렇죠? 오늘도 그게 계속 연결되고 있죠. 오늘 2회차에선 선생님이 대원국제중 영어 출제 원칙, 출제 유형이 아니에요. 원칙. 그 원칙이 있는 학교는 상당히 명문 학교다. 아시겠죠?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명문 학교로서의 그러한 자질 그리고 그 특성들을 제가 얘기해 주면서 그러기 때문에 대원국제중은 명문일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해줬고요. 출제 원칙에서 중요한 건 7+2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라고 그래서 총 30문항을 기준으로 해서 한 세트로 출제가 되는다. 그 다음에 다 영어로만 출제가 된다. 어법 문제는 3문제에서 4문제만 출제가 된다. 그리고 어법 문제에서 출제되는 유형은 정말 제가 봐도 반드시 알아야 될 것들을 정확하게 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 문제가 주로 출제가 된다. 그 다음에 대원국제중 이제 16개로 준비를 하면서 굳이 내가 또 준비를 해서 대원국제중을 오고 싶다. 그렇다 그러면 다른 거 하지 마시고 1차적으로 저는 제일 먼저 어휘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워드마스터 수능 2000 정도를 좀 철저하게 좀 암기를 해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문법 중에 다 할 필요는 없고 제가 다음 시간에 요로요로한 것은 대원국제중에서 상당히 중요한 파트고 또한 수업을 들을 때 되게 유용한 파트니까 잘 듣기 위해서 다 수업이 영어로만 진행된다고 했죠. 그런 파트를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다음 시간에 3회차에서 어떠한 문법을 배워야 하는가 어떠한 게 중요한가 단지 문제로 출제되기 때문에 그럴 필요는 없고요. 꼭 알아야만 하고 또 대원국제중 선생님들이 꼭 강조하는 것들을 정리를 해줄 테니까 그걸 다음 시간에 오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선생님이 매주 하나씩 지금 올리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지난 시간에 수요일날 찍었고 오늘도 수요일날 지금 아침부터 나와서 촬영을 하고 있거든요. 이 원칙을 계속 지켜서 계속 제가 업데이트 해드릴 테니까 국제중에 관심 있거나 그렇죠. 상위권 아이들 어떻게 공부하는지에 관심 있거나 그다음에 하나고나 외대부고 상산 민사 이런 혼공이 가능한 학교에 진학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학부형들께서는 저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소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 좋아요 눌러주시면 그런 거 신경 안 쓸 줄 알았더니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제가 더 우샤우샤 힘이 나서 올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수강도 좀 이렇게 눌러주시면 사실 어머니께서 많이 눌러주시긴 하겠지만 어머니를 통해서 아이하고도 연결되는 거니까 또 저는 이 얼굴은 모르지만 또 제자가 하나 생긴 것 같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누군지는 모르지만 어떠한 기대감을 가지고 새로운 아이 또 누구를 만날 수 있을까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만날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대원국제중 16기 합격을 하거나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은 이 창고를 통해서 제 채널을 통해서 스키마 정쌤
유튜브 스키마 SNT 정샘 채널을 통해서 정쌤 채널을 통해서 계속 좀 만나보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대형 국제 중에선 어떤 문법을 알아야 되고 뭘 준비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